히드종목 같은 경우에는 5일선 타고 가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자, 6월 8일 방송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송에서는 우리 기술을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 있고요. 최근에 원전 테마가 상당히 좀 핫하죠. 그래서 일단 원전 우리 기술로 제한시키지 말고 원자력 발전 관련된 종목들 전부 참고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방송 말미에 히든 종목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종목을 대응하시는 좀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공부가 되셨다라면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댓글 보니까 공부 좀 많이 하라는 얘기가 있던데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주 좀 와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대 우리 기술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이틀 동안, 최근 3일 동안 보면 상당히 좀 핫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두산중공업만 움직이다가 이 매기가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 전반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자력 발전에서 관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그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뒤에 두산중공업만 일단 움직였거든요. 요걸 움직였는데 5월 26일 날 두산중공업이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6월 4일 날 뒤늦게 뭐 보성파워텍이라든지 뭐 우리기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에너토크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일진파워 이런 종목들이 뒤늦게 좀 움직였는데, 이 시간차를 둔 이유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그런 시간차가 좀 발생이 됐냐면은, 한미 정상회담 하고 난 이에 원자력 수주 같은 경우는 한국과 미국이 동시 수주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수혜가 되는 종목은 두산중공업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전에 UAE, 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기억나시죠? 그때 당시는 원전 설계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전기술이 담당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원자로 들어가는 원자로 용기 제작을 할 수 있는 단조 설비를 가진 원전 그 단조 설비를 가진 회사가 두산중공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공을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했고요. 그리고 유지 보수를 한수원, 뭐 한전 KPS 이런 곳에 담당을 했었는데, 미국과 같이 수주를 진행하게 되면은 그 원자로 용기 제작이 가능한 단조 설비를 가진 두산중공업 외에는 수혜가 되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시공, 그리고 유지 보수까지 미국 기업들이 다 가져가다 보니까 두산중공업만 움직였어요. 이거는 좀 이따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런데 지금 일단 체코가, 어제 뉴스 보셨죠? 체코가 어쨌든 이제 러시아라든지 그리고 중국 쪽으로 수주를 받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공동 수주가 아닌 한국의 단독 수주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된 거죠. 그래서 프랑스, 미국, 우리나라 이렇게 3파전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좀 유력하다는 얘기가 뭐 우리나라 언론을 통해서 나왔어요. 뭐 해외 쪽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체코 쪽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를 상대로 신뢰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자국이란지 핀란드 쪽에서 공사기간을 공기라 그러는데, 공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해가지고 조금 마이너스 점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한 5년 정도 딜레이 됐던, 그 공기가 좀 딜레이 됐었던 그런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경쟁사 대비 어떤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가격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시공 기간, 우리나라 좀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무조건 빨리만 하는 게 아니라 튼튼하고 빨리 만드는 그런 경험치에서는 상당히 좀 앞서가다 보니까 한국 기업이 좀 유리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와서 이 체코 원전에 대한 어떤 단독 수주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두산중공업만 강한 것이 아니라 두산중공업을 포함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뭐 에너터크, 보성파워텍, 한신기계, 뭐 한전 KPS, 뭐 오르비텍,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한국전력까지 이렇게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뭐 어쨌든
이 원전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장기적으로 봐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017년부터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어쨌든 정부에서 탈원전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원전 관련주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라카 원전 수주 위에 또 뚜렷한 어떤 원전 수주에 대한 얘기가 없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요. 해외 쪽에서 수주를 받기가 쉽지가 않고 정부에서도 탈원전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투자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 이후에 해외 원전에 대한 어떤 공동수주 이 얘기가 제가 볼 때는 이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의 어떤 투자 심리를 완전히 바꿔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원전 관련주는 두산중공업은 뭐 해상풍력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은 뭐 원전 두산중공업을 포함한 해상풍력 관련 종목들은 일단 장기적으로 이제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앞으로에 대한 어떤 추세적인 상승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두산중공업이 한국과 미국의 원전 공동수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뭐 상승 시기로 보면 5월 20일 날 그 이후부터 13,000원대에서 32,000원대까지 13,000원대에서 32,000원대까지 상당히 좀 가파르게 현재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참 상당히 조금 그 무서운 상승세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좀 가파른 상승세가 좀 나왔는데 어쨌든 뭐 이런 상승이 나왔다라는 건 어쨌든 단기간에 참 투자 심리가 완전히 뭐 체인지 됐다? 뭐 이런 표현 좀 써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체인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일단은 보시면은 13,000원대에서 32,000원대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3배는 아니고 250% 정도? 2.5배 정도? 2.5배 정도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면 이렇게 가파르게 급등한 종목들이 무조건 급등한다고 해서 나쁘게 보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자 6월 2일날 11% 그리고 6월 4일날 10%까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쨌든 상승세는 10% 내외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 상승을 뛰어넘는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고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오늘 이 우리 기술을 하고 싶었는데 두산중공업이 현재 급락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니까 좀 아다리가 좀 맞아버렸네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 두산중공업이 27%가량 급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27%가량 급등이 나왔다는 건 기존의 어떤 10% 내외의 어떤 상승 흐름에서 이제는 또 상승 흐름이 또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마지막 불꽃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조심하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 화면을 보세요. 화면 보시면은 두산중공업은 2007년 이후부터 꾸준히 하락이었어요. 꾸준히 하락이었다가 2016년도에 그때 당시에 아시겠지만은 2015년인가요? 2015년인가 정확히 기억이 한전기술 차트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한전기술 차트를 보시면은 자 보세요.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상장 초기에 2010년이에요. 상장 초기에 이 UA 원전 수주 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상장 초기에 급등을 했었는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2010년도로 가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원전 수주 기대감을 해서 급등이 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뚜렷한 모멘텀 없이 쭉 하락을 하다가 가끔씩 이게 팬이 참 이렇게 애를 먹이네요. 2010년도에 쭉 이렇게 UA 원전 수주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급등이 나왔었다가 92,000대가 고점이 되게 되면서 그 위에 쭉 이렇게 하락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보시면은 이렇게 대량 거래가 유발이 되게 되면서 추세를 어쨌든 전환시키는 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평선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어쨌든 241선, 이 하늘색 선 241선입니다. 241선 안착이 쉽지가 않았어요. 안착이. 계속 저항으로 작용이 되죠. 차트를 좀 더 당겨 볼게요. 자, 차트를 좀 당겨보면, 자, 보세요. 241선이 2012년도 그렇고요. 2013년도 그렇고, 2015년도 그렇고, 2016년도에 좀 안착하는 것 같더니 못 가고, 그리고 다시 2018년도 저항이 되고, 2019년도 마찬가지, 2020년도 마찬가지 저항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241선, 제가 장기 이평선을 중요하게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장기 이평선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그겁니다. 장기 이평선은 장기 성장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41선을 회복시킨 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241선을 돌파를 하고 난 이후에 이때는 해상풍력입니다. 해상풍력 이슈에서 돌파가 되고 난 이후에 241선 지지를 받고 그러고 나서 바로 튀어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다시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아마 241선이 아니라 한 21선, 61선, 21선, 61선까지 어떤 조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반등 시도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우리 기술 얘기하는데 두산중공업을 얘기해버렸네요. 그래서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어쨌든 지금 보시면 요렇게 급등하면서 상승한 종목들은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를 해줘야 돼요. 점상한가 가는 것들은 거래량이 감소를 해야 되지만은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캔들이 길어진 종목들, 그러니까 상승폭이 커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상승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줄어들었죠. 일단 갭이 발생이 돼야 되고, 근데 거래량이 요 첫날 대비해서 6월 4일 대비해서 줄어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5일선과 이격 조정을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어쨌든 지금은 접근할 구간은 아니고 좀 조정을 기다리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전 관련 종목들 다 너무나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차를 두고 한번 보시라고 준비한 종목인데, 자, 5일선 타고 간 종목들 제가 유심히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일선 이렇게 타고 간 종목들 보시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SBS 한번 가끔씩 예를 들어드리고 있는데 5일선을 타고 가다가 쭉 급등이 나오죠. 급등이 나왔죠. 요 패턴 잘 기억하세요. 5일선 타고 가다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 자,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5일선을 타고 가죠. 그러면서 이후에 거래량이 터지는 부분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거래량이 터지는 부분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도 일단 5일선을 타고 가고 있다는 점, 요 점을 좀 주목하게 되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방송에서 우리 기술 포함한 두산중공업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히든 종목 말씀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